이혼도 기념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왠지 기념하고 싶은 기분이네요. 날씨가 쌀쌀해지니 마음이 허해져서 그런지 요즘 들어 자꾸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제 얼마 뒤 10월 중순이 되면 제가 이혼한 지 딱 2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세월이 빠른지 벌써 2년이나 지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래도 저는 이혼의 상처가 생각보다 일찍 아문 듯해 다행이다 싶기도 하네요. 물론 한 번 받은 상처를 없었던 일로 아주 지울 수는 없지만 그 상처를 딛고 성장할 수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 번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혼 얘기를 하려면 결혼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편의상 전처를 와이프라 할 테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이였습니다.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저는 몇 년째 연애를 하지 못해 한창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런 저를 짠하게 생각하던 친구가 제게 여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면 소개팅을 환영하겠지만 솔직히 저는 소개팅이 그리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란 부산 토박이로 무뚝뚝한 경상도 아버지 밑에서 자란 탓인지 저도 말수가 많지 않고 무뚝뚝하여 여자들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붙이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한테 소개팅이란 어려운 숙제 같은 일이었죠. 처음에는 거절할까 생각도 했지만 벌써 장가갈 나이가 차는 와중에 소개팅도 받지 않으면 내가 대체 어디 가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싶어서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에게서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게 바로 저의 전처였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던 와이프는 저와 같은 부산 출신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스튜어디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와 소개팅하던 그날에도 비행을 마치고 급히 자리에 나왔었죠. 규정 때문에 옷은 사복 차림이었지만 머리를 다시 할 시간은 없었는지 여느 승무원들처럼 단정한 올림머리를 보며 저는 그녀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늘 비행 일정이 예상보다 늦는 바람에 집에 가서 다시 준비하고 나올 시간이 없었네요. 머리가 너무 단정하죠? 예? 아니요. 너무 예쁘십니다. 와이프에게 첫눈에 반해버렸던 저는 그렇게 바보같이 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런 제 모습이 나쁘지 않았는지 와이프는 제 애프터 신청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참하고 예쁜 그녀는 마음 씀씀이도 착하고 귀여운 사람이었고 저희는 잘 어울리는 커플 같았어요. 예쁘고 애교 많은 와이프에게 홀딱 넘어간 저는 웬만한 일은 와이프에게 다 마쳤고 그 덕에 저희는 연애하는 내내 크게 싸우는 일도 없이 늘 좋았습니다. 다만 비행으로 바쁘게 지내는 와이프 때문에 보통의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자주 할 시간이 없어서 늘 아쉬웠지만 그래서 더욱 결혼 생각이 간절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들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고 저는 제가 분에 넘치는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하며 무척 행복해 했습니다. 연애하는 내내 혹시나 차이면 어쩌나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내 사람이 되었다 생각하여 마음이 놓였고 아이도 얼른 만들고 싶었어요. 어려서부터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었던 저는 와이프를 닮은 예쁜 딸을 얼른 가지고 싶었지만 승무원으로 일하는 와이프는 임신을 최대한 미루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지금 한창 경력 쌓을 시기인데 일찍 임신해서 일 그만두고 싶지 않아. 아이를 갖더라도 내 자리가 견고해지면 그때 마음 놓고 가지고 싶어. 그건 오빠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임신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와이프의 결정이 중요했기에 저도 그 말에 동의했고 그래서 저희는 최소 몇 년간 아이 없이 신혼을 즐기다가 천천히 자녀를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결혼을 일찍 한 덕분에 몇 년 기다려도 와이프가 30 초반일 테니 그 정도는 저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죠. 그렇게 제가 비행을 가는 아내를 배웅하며 알콩달콩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들 힘드셨을 거라 기억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저야 회사가 걱정이었지 제가 잘리거나 할 큰 타격은 없었지만 하루아침에 비행길이 막히며 일을 할 수 없게 된 와이프에게는 무척 큰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었던 항공사들은 점차 인원 감축에 나서기 시작했고 저가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제 와이프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와이프는 평소 기본급의 절반 정도인 100만 원도 안 되는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장기간 휴가에 돌입하게 되었고 반백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던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와이프는 언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졌었죠. 하루아침에 수입이 반토막이 난 저희 집 사정도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집은 제가 해온 자가였고 저 혼자 벌어서 2명이 먹고 살기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쓰던 것이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줄어든 생활비를 보며 와이프는 아쉬워했습니다. 좋아하던 쇼핑도 줄여야 했고 화장품 같은 것도 예전처럼 면세점에서 저렴하게 사올 수도 없으니 이래저래 아껴야 한다며 속상해 하더군요. 그런 상황이 장기화되자 와이프는 퇴사까지 고민하는 듯 했지만 그동안 승무원 일이 자신의 천직이라며 좋아하던 아내가 퇴사를 그리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듯 했습니다. 매일 비행 다니느라 저보다 바쁘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출근하는 동안 혼자 집에 있게 되어 저도 안쓰러운 마음이었고 그래서 저는 와이프의 결정을 도와주고자 다시 한번 임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혜민아, 그럼 차라리 우리 지금 아이를 갖는 게 어때? 지금 벌써 반년째 이런 상황인데 코로나가 얼마나 더 갈지도 모르고 계속 시간만 버리면 아깝잖아. 그럼 지금 다들 쉴 때 쉬고 나중에 일하면 더 좋지 않아? 어차피 손주는 우리 엄마가 봐준다고 하시는데 애만 낳으면 당신은 별 걱정 없잖아. 뭐? 지금 이 와중에 나더러 임신을 하라고? 내가 애 낳는 기계야 뭐야? 나는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오빠는 그런 소리밖에 못해? 집에서 노느라 애나 낳아라 이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아무래도 제가 괜한 이야기를 꺼냈는지 와이프는 제 말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저는 모두를 위해 좋은 방향을 고민했던 거였는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 말이 쉬지 말고 뭐라도 하라는 말처럼 들려 부담으로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논다고 면박 주는 걸로 오해를 한 듯한 와이프에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설명을 해서 겨우 기분을 풀어주었지만 아무래도 와이프가 휴직 이후 스트레스 때문인지 많이 예민해 보였습니다. 그 후로도 와이프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었고 비행도 없고 집에만 있는 와이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따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남편 아침상 한번 차려주지 않고 말이죠. 저도 일을 못 나가서 우울해하는 와이프를 보며 안쓰럽고 신경이 쓰였지만 그런 와이프의 기분을 맞춰주다 보니 괜히 섭섭하고 마음 상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부부간의 임신 얘기를 꺼낸 것도 그렇게 화를 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었고 화내는 와이프 때문에 눈치 보여 말을 하지 못한 거지 섭섭한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살림 문제가 제일 그랬었죠. 원래 서로 반씩 나눠 하던 일이니 와이프가 일을 쉰다고 해서 혼자 다 하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와이프는 예전과 똑같이 나누려는 것을 보며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그동안은 와이프가 저보다 일찍 출근하다 보니 아침상은 기대한 적도 없었지만 쉬는 중에도 밥 한 끼 차려주지 않는 걸 보면 저도 섭섭할 수밖에 없었죠. 살림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사람도 만날 수 없으니
계속 집에만 있는 와이프가 이래저래 걱정이었지만 저는 또 괜한 분란을 만들까 싶어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싸우지 않기 위해 와이프의 기분을 최대한 맞춰주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와이프가 제게 일을 해봐야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나 쇼핑몰을 좀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쇼핑몰? 갑자기 웬 쇼핑몰? 내 친구 지수 기억나? 걔가 임신하면서 일을 그만뒀는데 쇼핑몰 열어서 대박이 났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 남편보다도 지수가 돈을 더 번대.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다 그러는데도 걔는 장사가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와이프는 아이 옷 쇼핑몰을 운영하는 친구 얘기를 꺼내며 당분간 쉬는 동안만이라도 쇼핑몰로 부업을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쇼핑몰이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저는 그래도 뭐라도 해보겠다는 아내의 말이 반가웠습니다. 집에서 그냥 있느니 꼭 돈이 되지 않아도 그런 취미라도 붙이면 와이프도 밝아지고 저희 관계도 더 좋아질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가 쇼핑몰을 하는 것을 찬성하게 되었고 와이프는 일을 배운다며 그 지수씨라는 친구를 자주 만나곤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못하다 보니 주로 서로 집에서 만나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각자 배우자를 동행해서 집에서 다 같이 만나는 일들도 많아졌었죠. 친구 부부와 자주 만나서 그런지 쇼핑몰을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후 우울해하던 와이프는 이후로 조금 밝아진 듯 했고 저는 그런 와이프의 변화가 내심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씨라는 와이프의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었죠. 그런데 태진이라는 와이프 친구의 남편이 조금 묘했습니다. 지수씨는 저희와 같은 부산 출신이고 그 남편은 다른 지역 출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말수가 별로 없고 무뚝뚝한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남자는 뭐랄까 너무 선을 딱딱 긋는 것이 보일 정도로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남자끼리는 처음 만나도 군대 얘기나 회사 얘기하면서 편하게 대하고 금방 가까워지기 마련인데 그 사람은 저하고도 딱 할 말만 하거나 제가 묻는 말에 대꾸만 할 뿐 자기가 먼저 말을 건다거나 말이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성격인 것인지 저희 와이프에게는 더욱 차가웠었죠. 태진씨, 거기 그쪽에 가위 좀 주실래요? 못 들은 척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와이프가 묻는데 대꾸도 안 하기 일쑤였고 넷이 다 같이 대화를 하는 와중에도 그 사람은 자기 와이프한테만 대답을 하곤 했었죠. 솔직히 저희 와이프가 예쁜 편이다 보니 제 친구들 중에서도 와이프 외모 칭찬을 하고 대놓고 뚫어져라 보는 놈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남의 여자한테는 눈길도 안 준다는 건지 쳐다도 보지 않으면서 그래도 자기 와이프한테는 참 살갑게 잘하더군요. 확실히 말은 별로 없었지만 세심하게 자기 와이프를 챙기는 행동들이 누가 봐도 애처가라 할 만큼 다정하고 좋은 남편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유독 저희 와이프와는 사사로이 말도 섞지 않는 것을 보면 애초에 분란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지 굳은 심지의 사내라 생각했습니다.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지만 저는 태진 씨에게 나름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죠. 덕분에 저는 혹시나 하는 걱정도 없이 마음 놓고 와이프를 그 집에 보냈었고 와이프가 지수 씨의 도움을 받으며 쇼핑몰 일을 시작한 것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와이프 일이 잘 되기만 하면 될 뿐이었죠. 하지만 와이프의 기대와 달리 쇼핑몰은 그리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대박이 터질 수는 없었지만 주문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아 실망하는 아내를 보니 영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듯 했어요. 자기 친구는 택배 보내느라 정신없이 바쁘다기에 딴에는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혼자서 죽쓰고 있는 걸 보니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와이프는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장사가 안 될수록 더 열심히 신상을 올리고 홍보를 해야 한다며
거의 매 주마다 동대문 시장으로 혼자 사입을 다니며 주말마다 바쁘게 일을 하곤 했었습니다. 동대문 도매시장은 주로 새벽에 운행되는데 그래서 와이프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혼자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밤을 새고 주말을 보내고 와야 했습니다. 아무리 새벽 비행에 익숙한 와이프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새벽에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며 짐을 메고 다니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별 소득 없이 고생만 하는 와이프가 안쓰럽기만 했죠. 오빠, 나 내일 서울 가는 거 알지? 나 다녀올 테니까 혼자 저녁 잘 챙겨 먹어? 여보, 그냥 나도 같이 갈까? 내가 직접 운전해서 태워다 주면 자기도 편하고 시장 가서도 내가 대신 짐 들어주고 하면 좋잖아. 에이, 됐어. 나 그냥 기차 타고 가면 되는데 뭘. 그리고 차로 가려면 더 일찍 출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오빠 퇴근 시간에 걸리잖아. 그거야 뭐 금요일날 좀 일찍 퇴근하면 되지. 여보 혼자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나 정말 괜찮아. 오빠가 나 따라가면 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래. 오빠도 주말에는 좀 쉬어야지. 그리고 나도 양심이 있지. 돈도 안 되는 일 하면서 남편까지 어떻게 부려먹어. 저는 혼자 애쓰는 와이프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와이프는 오히려 제게 미안해하며 같이 서울을 올라가는 것도 한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다는데도 평일에 일하는 제가 주말이라도 제대로 쉬어야 한다며 만류하는 와이프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고 싶었던 저는 와이프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려 목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계속 적자가 나고 쇼핑몰 일이 힘들어질 때 짠 하며 돈을 내어주고 싶었거든요. 어차피 와이프가 서울 가 있는 동안 저는 주말 내내 할 것도 없고 그 시간에 혼자 집에 있으면 뭐 할까 싶었습니다. 때마침 코로나로 배달 붐이 일면서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하는 배달 일이 많았기에 평소 자전거 타는 취미가 있던 제게는 안성맞춤이다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목돈을 만들어 와이프를 놀래켜줄 생각에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와이프에게는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탄다고만 말해놨었죠. 배달 일은 힘은 들었지만 보람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 저같이 투잡을 뛰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그만큼 배달 건수들이 많아져서 초짜인 저도 꽤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하루 바짝 많이 벌 때는 몇십만 원도 벌 수 있었기에 저는 피곤함도 참으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와이프는 서울로 옷을 떼러 올라갔고 저는 와이프가 없는 사이 평소처럼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밤늦게 하는 자전거 배달 일은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함도 줄어들고 무서움도 없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자전거를 끌고 나갈 때마다 차도를 달리며 매일 무사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었죠. 그래도 배달 일로 틈틈이 부수입을 올리는 것은 즐거웠습니다. 와이프를 위해 모으고 있던 돈도 어느새 큰 목돈이 되어가고 있었고 저는 와이프가 그 돈을 보고 웃을 것을 상상하며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나섰습니다. 한창 배달 일이 많은 저녁 시간, 저는 남들의 저녁과 야식을 배달하면서 한참 빈속이었지만 그날도 쌓여가는 콜수를 보며 저는 안 먹어도 배부른 심정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근래 들어 살이 빠진 것이 취미로 자전거를 탔기 때문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저녁 먹을 여유도 없이 주말 밤낮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이었죠. 쉬는 날이 거의 없어서 힘들기는 해도 아내를 위해 견뎠습니다. 남들은 제가 대체 와이프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까지 희생을 하느냐며 미련하다 할지 몰라도 저는 제가 사랑하는 와이프 때문이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날까지는 말이죠. 그날은 제가 새벽 깊은 시간까지 배달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보통은 한두 시쯤 되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곤 했었는데
그때는 유난히 배달 건수가 많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못해서 그런지 그날따라 여기저기 모텔이나 호텔로 배달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불륜인 것 같은 사람들도 많이 보이기도 했었죠. 배달이 너무 몰려 자전거로 벌써 몇십 킬로를 달렸는지 이제는 집에 들어가 쉬고 싶었지만 한 건에 얼마가 떨어질 생각을 하니 차마 이를 쉴 수 없었어요. 그렇게 늦은 새벽까지 계속 페달을 밟고 있던 중 제가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게 되었죠. 오혜민 씨 가족분 되시나요? 여기 땡땡병원인데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죠? 혜민이가 어디 다쳤나요? 교통사고입니다. 그 보호자가 필요하니 우선 빨리 와주세요. 저 거기가 어딥니까? 그 병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서울이에요? 네, 여기 서울 땡땡병원이요. 그때 시간이면 와이프가 한창 동대문 밤시장을 돌고 있을 텐데 그 시간에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다니 저는 전화를 받고도 한동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위해 보호자가 와야 한다는 말에 얼른 정신을 차리고 서두를 수밖에 없었죠. 그 시간에 서울까지 가려면 운전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저는 배달 일을 할 때 입는 복장 그대로 집에서 차키만 챙겨서 곧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새벽이라 그나마 한산한 고속도로였지만 서울까지 몇백 킬로 되는 길을 달리려니 마음이 조급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와이프가 부산도 아닌 서울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도 걱정되는데 대체 얼마나 어떻게 다쳤을지 모르니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우겨서라도 와이프를 따라갈 걸 그랬다며 얼마나 제 스스로를 원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장장 5시간 걸리는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 병원으로 간 저는 곧바로